다시 한번 울려 너의 폰 내 버릇 알면서도 쏟고 모르는 척 받아주면 안 되니 I'm not drunk, just a little tipsy 그 버릇 아닌 너를 잊지 못해 나의 버릇 I'm waiting for your love every day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곧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푸터팬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추석에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해서 선별 진료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임시 선별 진료소도 그렇고 정규 선별 진료소도 다 정상 운영이 된다고 해요. 진단 검사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일부는 좀 축소 운영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명절 병원으로 검색하면 문을 연 의료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선별진료소 정보 전체가 보건복지 콜센터 119 그리고 응급 의료 포털에 문의하고 이용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네. 예, 아무래도 방역 최일선에서 명절을 제대로 취지도 못하시는 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니 지금 화면에 저는 안 입었지만 성지영 기자가
본인이 소유한 네. 뭐 따로 협찬이나 코디가 갖다 내 돈 준 게 내산, 아니라 내 돈 내산. 본인 네. 결혼하실 때 입었던 한복이라고 몇십 년 만에 지금 꺼내 입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추석 아니 분위기 어제 내려고. 박수빈님이 댓글로 한복 꼭 입었으면 좋겠다고 예. 그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추석 연휴에 또 만나 뵙지도 못하니까 미리 인사드리려고 한복을 꺼내 입고 왔습니다. 네, 저는 저 한복이 없어가지고 아쉽게 못 입었습니다만 내년 명절에 한번 기약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죠, 우리 성지영 기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약간 복도에서 좀 혼자 되게 민망했어요. 아 복도를 이혼 입고 돌아다녔어요? 아니 이제 갈아입고 아. 복도에서 나오는데 혼자 좀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몇 명 마주쳤나요? 아 네, 예. 약간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프로 방송인이시니까. 오늘 그 신청곡은요, IM 써니님이 신청하신 브레이브걸스의 술버릇이었고요. 술버릇이 최근에 좀 뭐가 있으셨나 보죠? 그러니까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자라면서 신청곡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네. 큰 실수를 했었나? 술버릇이 어떤지. 아 코코 둥절님이 차단해서 풀려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아이디를 바꾸셨어요. 아니 코코 둥절님으로 들어오셨어요. 어제 그래요? 두목님이 차단 푸는이라고 열심히 찾아보셨거든요. 이분은 누구시죠? 코코둥절 연구제명 국민청원운동본부. 그래요? 누구세요?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코코둥절님인 줄 알았더니만. 스카이워드님이 모더나 1차 접종 받고 오셨대요. 팔이 무거운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네. 이사나님이 16일날 신청곡 신청하셨는데 안 돼서 좀 속상하신 것 같아요. 예. 뭐 기회는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예. 크리스리님이 호주 락다운으로 힘들어요. 4주째 일 못 하고 있어요. 하십니다. 아유 힘내세요. 네. 내일은 지영은 윤효정 기자가 하는 거 맞죠? 강민수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맞습니다. 네. 쭌쭈닝님이 내일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 때는 프리데스크 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저희는 빨간 날 쉽니다. 네. 이 코영국님 이거 마중불님이신가 보죠?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가 봐요. 예. 이참에 한복 장만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2주마다 만나 뵙는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월드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왜 상의도 없이 혼자 한복 입고 오셔서 그러니까요.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랑 지금 여기도 보니까 봉원 형님도 뭐 센스 있게 입고 나오시겠지 이러고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예. 아니 근데 뭐 뒤통수를 저희가 입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 뭐 청 원하시면 이거 좀 빌려 주십시오. 이거를요. 이거 보세요, 저고리라도. 저는 이렇게 만약에 오늘 한복 입고 나오신 줄 알았으면 약간 머슴 복장으로 나왔어요. 집에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끼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어제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 오늘 한복을 입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네. 왠지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주섬주섬 예. 챙겨왔죠. 미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뭐 저희가 죄송합니다.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뭔가 할 텐데 이제 의상 욕심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 제가 집에서 별명이 약간 머슴입니까? 머슴이라서 저희 와이프님은 마님이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해요 명칭 자체는. 그럼 더 이제 장만할 이유가 있네요. 그쵸. 장만을 해야 되겠어요. K1님이 동서양 의복에 조하다. 오. 나비 넥타이와 한복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해몽이 참 좋으십니다 역시. 마중물님이 계속 거적대기를 밀고 계세요. 거적대기 보내드린대요. 거적대기. 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집 안에서 활용 가능하실 것 같은데 거석대기 가져가시면. 한성님이 머슴들은 마님한테 대들면 안 절대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네. 제가 너무 많은 분들에게 기대치를 높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송님이 연미복을 입으셨습니다. 맞으시고. 네. 네, 웨이터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연미복도 좀 비싸던데. 그렇죠. 네. 네. 아니 뭐 이거 멀리서 보면 연미복 같아요. 네. 연미복이라고 우기시면서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넘어가실까요? 그럴까요? 네네. 오늘 주제. 한복에 네. 묻혀버리. 오늘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네. 해요. 요즘 뉴스 보면 뭐 사교육, 연예계, 그 다음에 뭐 거대 IT 기업까지 중국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약간 규제를 쏟아낸다고 표현을 할 맞아. 정도로 네.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새 최근에 좀
좀 논란이 됐던 게 BTS 중국 팬클럽 계정까지 정지를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연예계 관련 소식부터 먼저 보실 텐데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가 BTS 멤버 지민의 사진과 생일 축하 문구로 뒤덮여 있습니다. 중국 팬클럽이 마련한 생일 축하 광고입니다. 비용은 전액 중국 팬들이 마련했는데 1시간 만에 4억 원 넘게 모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과하다는 논란이 일자 중국 최대 SNS 업체인 웨이보는 응원 모금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민의 팬클럽 계정을 정지했습니다. BTS만이 아닙니다. 엑소와 블랙핑크, NCT, 아이유 등 다른 한국 연예인 팬클럽 21곳도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모두 비이성적인 추종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로 중국 당국의 팬덤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就进一步持续开展饭圈乱象专项综合整治做了专门部署，要求探索构建长效管理机制，引导青少年健康成长。 사회적 무리를 빚은 연예인 퇴출,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 출연 금지 등 중국 당국은 연예계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시진핑 사상 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정치적 입장까지 문제 삼으면서 이연걸, 유혁비 등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이 퇴출당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사정봉은 중국 관영 CCTV에 출연해 캐나다 국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드는데 댓글도 중국이- 많이 과하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부터 좀 살펴보죠. 일단은 젊은 층이 연예인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좀 추종이 도를 넘었다.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는 게 중국 당국의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의 한 방송사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팬들이 그 우유 27만 개를 하수구에 쏟아붓는 일이 발생했어요. 기억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00개 넘는 팀들이 나와서 이제 경연을 하잖아요. 오디션이 있다 보니까 인기 투표를 하는데 방식이 조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원들은 한 번만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특정 회사의 우유를 사서 뚜껑에 QR 코드가 있는데 그걸 찍으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팬들이 우유를 사요. 사서 뚜껑만 QR 코드가 있는 뚜껑만 모으고 우유는 그냥 하수구에 콸콸 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먹을 건 필요 없고 이게- 우리 아이돌을 키우기 위해서 맞아요. 투표를 하고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음식 낭비를 조장한 다음에 고발이 됐고 네네. 결국 당국이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연예인 순위 매기기를 아예 금지를 시켰고 팬들끼리 왜 사이버 공간에서 뭐 서로 이렇게 욕설을 주고 받는다는 이런 행위하고 과소비 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특히 이제 팬클럽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회사가 좀 책임지고 니네 단속하라 라고 지시를 했고 웨이보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데 이 회사도 이제 팬클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빌로바 TV님이 나 때는 포켓몬 빵이 있었지 뭐 얘기를 하셨고 한이님도 포켓몬 스티커 모으는 재미 점점점 하셨고요. 연두범마님은 입장을 바꾸면 이해는 됩니다만 중국이 한다니 뭔가 더 오버스럽네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진이빵 스티커까지 다 나왔네요. 네. 근데 이제 중국 당국이 팬클럽뿐만 아니라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연예계 전반에 대해서 좀 단속, 좀 그렇습니다. 기강, 뭐 이런 네, 기강이라는 말이 참 요즘에 어울리는 말은 아닌데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다잡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또 요 관련해서도 리포트가 있거든요. 네.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제의 딸, 적벽대전 등으로 유명한 중국 배우 자오웨이.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그가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관련 법규 정책에 따라 결과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뜹니다. 20년 전 입었던 일본 우길기 드레스부터 당국의 눈밖에 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의 관련설 등 추측만 무성할 뿐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도피설과 고향인 안우이성 칩거설 등 행방조차 묘연합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된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우, 탈세 혐의로 500억 원대 벌금을 맞은 인기 배우 정수항,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중국 당국이 연예계 정화 작업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화계 종사자들의 자아 비판성 좌담회도 열렸습니다.
偷漏满报啊，什么这个偷税漏税啊，什么卖淫嫖娼啊，甚至强奸，我们现在确实到了要进行整的这样一个时候。 중국 당국은 인기 차트도 없애고 미성년자가 연예인 응원에 돈 쓰는 것을 금지하는 등 10가지 팬덤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팬클럽끼리 싸우는 것도 금지하고 음원도 1인당 한 장씩만 살 수 있습니다. 팬덤 문화가 청소년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가치관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중국의 방송 규제 기구가 있어요. 광전총국이라고. 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은 출연시키지 마라. 그리고 고액 출연료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거기 또 뭐가 있냐면 중국 전통의 문화를 내세우는데 외모와 행동이 여성스러운 남성, 뭐 중국에서는 양파오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근절시키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할 때 정치적 소양에다가 도덕적 품행, 사회적 평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데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들립니다. 이제 뭔가 안 되는 애들은 나오지 마.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군요. 네네네. 사실 중국이 이제 연예계에 어떤 관여하는 이런 행위는 예전에도 많이 반복됐던 거잖아요. 맞아요. 특별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중국 정부가 이 연예계 산업을 그 이념 통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당국이 마련한 기준을 보면 연예인 중에 정치적 입장이 불명확하고 당과 국가와 반목하는 사람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특히 유명 연예인들 요즘 점점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사회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자기들이 잡고 있는 공산당 권력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지금 미국 보면은 가장 큰 관심사가 미국과의 어떤 경제 전쟁, 그렇죠. 그 다음에 중화민족의 부흥, 이른바 중국몽이라고 불리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사상적으로 뭔가 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연예계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보면 예전에 왜 사드 이후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뭐 한한령 그래서 그렇죠. 뭐 한류 제한령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K-팝 비롯한 이런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더 좀 진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까니마 똑까님이 무섭네 하셨고요. 홍수표님도 정화라 쓰고 독재라 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박정호님은 적절한 관리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도 뭐 굿즈 가격이나 이런 거 너무 심해서 좀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좀 있었는데요. 네. 문화가 후퇴한다 마이클송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IM 써니님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연예인 좋아하는 거 자유를 줍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사실 약간의 선택이고 자유이기도 맞아요. 한데 네,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좀 제한되는 거 아닌가? 아 역시 공산국가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 업계도 뭐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맞아요. 네. 뭐 청소년들 게임 시간이 확 줄었다면서요. 맞아요. 지난달 30일부터 일단 게임 규제가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 1시간씩만 게임을 할 수 있는데 1시간이요? 1시간인데 아, 너무 규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시간도 못 박아놨어요. 아. 그 나머지 시간은 아예 청소년 계정으로는 게임 접속이 안 돼요. 네. 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회사들은 이 규정된 시간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게임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고 청소년에게? 네. 그 이용자 실명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 규제가 이번에 처음이냐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요즘 뭐 청소년 게임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국이 그래서 2019년부터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청소년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를 시행을 했어요. 우리도 예전에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는 최근에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주중에는 하루 90분 이상 1시간 반 이상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대 게임 업체 텐센트가 이제 그 정부 정책을 따라야 되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게임이 꺼지도록 만든 시스템도 도입했고 실명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얼굴 인식 시스템까지 적용을 부모의 했다고 해요. 아이디로 대신 접속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이미 거의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게임 규제 강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가 더 강화가 된 거죠.
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들으면 막 간담이 서늘해질 것 같고 맞아요. 네.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약간 혹할 것 아하. 같은 그런 맞아요. 규제긴 네, 하네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뭐 이렇게 규제해야 되나라는 생각 갖고 있긴 한데 사실 게임이 주는 장점도 많거든요. 막 머리도 잘 돌아가게 해주고 공부만 너무 하면 또 힘들거든요, 학생들이. 아 되게 보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네. 아, 나 불쌍해요 역시. 지금 중국 학생들이. 아니 이게 왜냐면 이 시간에 하니까 저 다른 뉴스 봤는데 모든 중국의 청소년들이 1시간 안에 다 그 시간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서버 다운되고 서버가 난리가 그 아니라는 한 시간도 거예요.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애가 접속됐다고 우는 게 약간 있었거든요. 아, 드디어. 됐다고. 왜냐면 그 1시간에 모든 청소년이 아. 몰리니까. 또 중국 인구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죠.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많겠어요. 볼 시간 클릭이 뭐 이거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징후가 사실 뭐 한 달 전부터 나오던 얘기였다. 한 달 전에 약간 해프닝 같은데 해프닝 같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의 경제 참고부라는 매체가 있는데 기사를 하나 올립니다. 제목이 뭐냐면 정신적 아편이 수천억 가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려요.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일부 중국 학생들이 이 중국 최대 게임 업체 텐센트의 특정 게임을 하루 8시간씩 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 기사가 나가자 그날 중국 게임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게임주들도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날 오후에 해당 기사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이런 초강도 규제책이 나오니까 아, 그때가 해프닝이 아니었나 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 당국의 이제 그 논리는 뭐냐면 미성년자들이 게임에 빠져들고 이제 광범위한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 그리고 애들이 공부하는데도 지장을 받고 뭐 심신의 건강 문제까지 초래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항상 피해가는 편법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 신분증을 청소년들한테 돈 받고 빌려주는 업체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추가로 고강도 규제책을 또 내놨어요. 이제 텐센트 등 주요 게임 업체 불러갖고 니네 이리 와봐. 야, 이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니? 니네 애들이 미성년자들이 어른 신분증 갖고 못하도록 니네 대책 마련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도하게 유료 결제 시스템, 그리고 뭔가 자꾸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게임 방식을 아예 바꿔 네.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게임 통해서 니네 돈 벌 생각하지 마. 게임 회사한테 니네 게임 갖고 돈 벌 생각하지 마 라는 지시를 한 것과 같은 거죠. 여기에다가 당분간은 신규 게임 서비스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어요. 이거는 중국 당국뿐만 아니라 한국 게임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당분간은 지금 새로운 게임 서비스가 안 되니까 타격이 크죠. 네. 그런데 마이클 죽수님이 중국 유학 보내면 게임 스탑. 그 페르소나 에고님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 광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심은정님이 전에는 종교가 아편이라더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표상영님이 김정원 기자님 은근슬쩍 연기도 하시네라고 지적 들어왔습니다. 발연기입니다. 은근슬쩍 아니고 자주 하세요? 거의 약간. 에드리언 혈님이 학생들 불만 쌓이면 제2의 그런 거 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댓글도 나오셨는데요. 그 연예계 정화운동, 청소년 게임 규제, 그 다음에 사교육도 금지하고 네. 이 정도면 뭐 쫙 다 뭔가 이렇게 쫙 옥죄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이게 네. 뭐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뭔가 여러 분야에서 우상화 작업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리포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단속 반원이 강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선생님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어냅니다. 벽으로 몰아붙이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훈시를 늘어놓습니다. 중국 안후이성에서 벌어진 과외 단속 현장입니다. 지난달 중국 당국은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했고 해외 규제도 못 쓰게 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내는 이념을 통제하려는 게 목표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교육도 이른바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인 시진핑 사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시가 초등학교 영어 시험을 폐지하고 시진핑 사상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더니 아예 중국 교육당국은 학생의 두뇌를 무장해야 한다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재에 시진핑 사상을 넣기로 했습니다. 引导学生体悟其中蕴含的爱国情怀、中华人文精神等为主要载体，弘扬崇德向善的传统美德。 내년 당대회를 앞둔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사상 통제와 우상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홍콩 일간지 명보는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 사상이 모든 교과서에 기재됐다며 당시와 같은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결정할 당대회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내부 단속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지금 집권 9년 차입니다. 2013년부터 집권을 했는데 내년 말에 두 번째 임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덩샤오핑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모든 최고 지도자가 10년씩 집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기는 5년이에요. 근데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어요.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보통 이제 다음 후임자가 발표가 지목을 하고 그쵸, 이렇게 네. 넘어가는데 시진핑은 내년 10월에 이제 그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집권 연장하겠다는 뜻을 지금 사실상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2018년에 개헌을 합니다. 네. 그 개헌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려요. 장기 집권 하겠다. 장기 집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상 뭐 헌법에 딱 10년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없애버렸으니까. 그리고 다른 주석들하고는 달리 다음에 내 후계자가 누가 될지 지목도 아직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이 장기 집권 혹은 영구 집권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시진핑이 2013년에도 사실상 뭐 공동 부유라고 해서 같이 잘 살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거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부유하게 살자, 공동 부유를 꺼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 계속 고도 성장을 해오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 30년 넘게. 그러니까 크게 성장은 했는데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공동 부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빈부격차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큰가요? 어때요? 최근에 그 리커창 중국 총리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그 중에 6억 명이 한 달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18만 원이 안 된다. 18만 원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빈곤 상태라고 총리가 직접 입으로 실토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상위 1%가 갖고 있는 자산 비중이 30% 정도가 되는데 여기 20년 전보다 50%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지니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탈리아 통계학자 이름을 딴 건데 이게 분배 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네. 이게 0에서 1인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인데 중국이 이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를 2002년부터 10년 동안 공식 발표를 안 해요. 2002년부터 10년 그러니까 공식 발표를 안 해요. 그리고 2017년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추정이 나오냐면 야, 지니 계수 발표하기 힘들 만큼 이렇게 심한 거 아니야? 빈부격차가?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고 네네. 그 국제투자은행 중에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애들이 있는데 보고서를 최근에 냈어요. 중국의 지니 계수가 2000년에는 0.599, 그러니까 거의 0.6이죠. 작년에 0.704로 뛰었다. 이런 집계를 내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뜻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참고로 2019년 우리나라 지니 계수가 0.34입니다. 네. OECD 평균이 0.32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어쨌든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0.7인데 올해 7월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남아공에서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때 왜 삼성전자 우리나라 그렇죠. 물류 공장 네. 불타고 했었잖아요. 그 남아공이 또 그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실업률이 30%인가 40% 넘는데 그렇죠. 이 나라 지니 계수가 0.7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네. 어쨌든 중국이 뭐 남아공 정도로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작년에 중국의 그
명품 소비 규모가 63조 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국 부자 돈 쓰는 거 보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진짜. 아니라는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가운데 4분의 1을 중국의 슈퍼리치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네. 기사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재산이 340억 원 넘는 중국인이 7만 명인데 이게 5년 만에 4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양극화가 심한데 부자들 초부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아울렛 같은 데 보면 중국인들은 일단 가방을 걸어요. 손에. 맞아요. 걸고 네, 이렇게 네. 쭉쭉쭉 걸고 이렇게 쭉 가서 계산해 주세요. 약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돈 씀씀이가 그냥 하나 들고 고민하는 게 그런 게 굉장히 아닙니다. 네. 민망할 정도로 그냥 쭉쭉쭉쭉 걸고 가거든요. 막 예. 옷걸이 걸듯이. 이게 이제 그 배경을 보면 IT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부자들이 계속 나오고 여기다가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한 결과를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중국에 보니까 상속세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 대물림이 더 확산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등 지수가 거의 폭동 유발 수준을 넘어서 정도다라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요새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 탕핑주의라는 게 있대요. 탕핑주의요? 뭐냐면 열심히 일해야지 착취만 당하기 때문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뜻의 탕핑주의가 판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기에는 최근에 이렇게 공동 부유를 들고 나온 이유도 야 이거 양극화 이거 너무 심하면 체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런 걸 좀 천명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아, 여러모로 중국 상황이 뭐 심상치가 않은데 최근에 그 뉴스 중에 텐센트라고 거대 그쵸. IT 기업 있잖아요. 거기서 몇 조 원을 기부를 했다 맞아요.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네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6대 큰 정보기술 IT 업체들이 지난 1년 동안 중국 사회에 기부한 금액이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데요. 30조 원. 30조 원. 야. 그 기업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텐센트 있고 알리바바, 뭐 샤오미 이런 6대 기업들이 한 30조 원 기부한 걸 집계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아까 우리 게임 업체 텐센트 이야기 나왔잖아요. 텐센트가 18조 원 기부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 시진핑이 공동 부유라는 새 목표를 강조한 지 딱 하루 만에 텐센트가 저희 18조 원 기부하겠습니다. 발표한 거예요.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 거대 IT 기업들을 옥죄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이 금융계열 자회사가 있습니다. 엔트그룹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상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상장 이틀 전에 중국 당국이 하지 마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건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있잖아요. 마윈. 네. 어디 금융 포럼에 참석해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금융에는 시스템이 없어. 중국 은행들은 전당포식 사고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센 발언을 했죠. 한마디로 중국 정부 니네 금융 정책 없다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 뒤부터 이제 미운털이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 상장 중지됐죠. 올해 4월에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 벌금을 때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알리바바가 이제 자기들의 입점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 네. 보고 다른 인터넷 몰도 있으니까 니네 양자택일에 저기 갈 거야 우리한테 올 거야 라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3조 3천억 원 벌금을 때립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왜 중국의 최대 승차 공유 기업 우버 같은 기업인 디디 추싱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미국에 상장하려고 했거든요. 이것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보면 이 기업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시민들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쇼핑몰 가려면 뭐 내가 몇 살이고 내 신용카드 정보부터 해서 엄청난 정보들 빅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렇죠. 자본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으로 가는 걸 좀 막고 뭔가 자기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되니까 또 기업들은 기부하겠다고 돈 내놓고 근데 이게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 사회 환원하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라는 게 목표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일종의 보호비 혹은 뭐 보험 들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기업 경쟁력, 뭐 글로벌 경쟁력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패권 경쟁이
상당하잖아요.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이런 규제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이해가-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네들 이해가 기업을 왜 이해가 되지 자국 기업을 않거든요. 죽이려고 하냐.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분석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많이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사업들이. 그러면 지금 그 제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1위 기업이에요. 네. 1위 기업은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럼 2, 3위 기업들이 혜택을 치고- 받잖아요. 치고 올라오고. 그 2, 3위 기업은 다 중국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큰 나라 틀에서 보면 1위 기업이 좀 손해를 보지만 그렇다고 국부가 유출되는 건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점유율 재분배하는 거니까. 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하고 뭔가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업을 그렇게 때릴 손볼 정도로 이 중국의 분배 상황,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시진핑 체제 여기 아까 댓글도 많았지만 네. 너무하다, 심하다, 자유제한하는 거 아니냐, 독재다, 뭐 인권 탄압한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안정과 평화 속에 지속 성장기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독재 강화라고 비난을 하지만 내부에서는 안정을 기반하는 그런 걸 강화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진핑 입장에서 다른 나라 국제사회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지금 3년님하고 정기 집권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내 민심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 여론이죠. 네.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부자 규제 대다수 국민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부자들을 제외하면 그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실제 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중국 내부에서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라는 비판이 존재해요. 이게 독점적 거의 지위를 그렇죠. 갖고 있다 지위를 보니까.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요새 카카오가 막 문매를 맡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사교육 규제. 젊은 층들이 애를 안 낳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비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교육 규제하죠. 게임 규제하죠. 부자들 때리죠. 그럼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속 시원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청소년 게임 규제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그 전방위적인 옥죄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다. 기업 규제도 하고 반자본주의적 성격의 제재도 뭐 전혀 이게 그만둘 생각이 안 보이고.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반자본주의인 조치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도입할 거다. 시진핑이. 물론 이제 국제사회 국내까지 다 지지받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중국 국내 민심을 더 고려할 거다라는 게 있고요. 네. 이런 게 있답니다. 우리 속담에 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 뭐 이렇게 공유하는 국가인데 다 같이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보면 되게 웃긴 게 중국의 경제 총량은 세계 2위입니다. 근데 14억 인구 1인당 소득은 세계 56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사득 1%는 세계 100대 부자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떼돈을 벌고 있는데 이 중산층이나 밑에 사람들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자본주의적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식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노동 분배를 높일 수 있는 산업 구조에다가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애가 되는 반독점, 불공정,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업종들,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사교육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뭔가 옥죄거나 규제를 강화할 확률이 쭉 굉장히 최소 내년까지는 장기 집권까지는 뭔가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예. 네. 이 제재가 계속 갈 때까지 우리 김정은 기자가 중국 관련된 소식은 계속 전해주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김정은 기자와 월드나우 시황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로 지금 두목님의 한복이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두목님은 안 나오시고 부두목님이 네, 대신 자리를 안녕하세요. 나오고 아니 이번 주만에도 몇 번을 출연하시는 거예요. 너무 혹사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 네. 네. 오늘 또 두목님이 사정이 생겨주셔가지고 그래요. 잠깐 자리 비웠습니다, 여러분. 네. 아마 한복 입고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보진 한복 못하지만 입은 거 보고도 아까 그 결혼식 때 장만한 보통 이제 우리 결혼할 때 다 아, 한복 그렇죠. 한 번씩 네네. 장만을 하게 되잖아요. 미혼이시라 아마 아. 한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도 물론 결혼 때 장만을 했는데 왜 부러웠냐면 저는 그 한복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너무나 것까지. 많이 불어난 예. 그걸 입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부럽네요. 아, 네. 네. 근데 뭐 버리진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그 사이즈로 돌아가리리. 아유, 그럼 지금 입으셔도 네. 충분히 아, 그럼요. 아름다우실 것 지금 같은데. 너무 앓는 소리 하는 것 겸손하게. 같아요. 네. 괜히 안 입고 오셔가지고 혼나실까 봐 또 여기 우리 포터팬 여러분 옆에서 변명하시느라고. 방송 시작 전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방송하니까 또 이렇게 저를 띄워주시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만 컨설턴님이 부도목님 환영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네. 백신 접종하신 거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미라클님께서.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화요일 날 백신 접종하고 와서 방송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팔이 정말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무기력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니까 뭐 바로 무기력은 사라지고 네. 푸터팬님들이 네. 성원이 약이 되네요. 네. 이 맛에 여기 오나 봅니다. 네. 방금 소파에 앉아 계실 때만 해도 와 이렇게 거의 늘어져 계셨는데 갑자기 오시니까 진짜로 힘이 나시는 것 정말 같아요. 그죠? 느끼시죠? 네. 제가 대기할 때마다 해도 이렇게 좀 무기력이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앉으니까 다시 돼. 역시 조명을 받아야 된다. 네네. 네, 오늘 좀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게 있죠? 오늘 이제 명절 연휴 다가오는데 명절 연휴와 함께 다가오고 있는 이 태풍 찬투. 그러니까요. 네, 이미 지금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 서귀포 남서쪽 250km까지 접근을 했는데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요게 최고가 아니라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까지가 제주는 이제 고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데 요게 8시에는 완도를 비롯해서 전남 남해안까지 확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부산 그리고 내일 낮에는 울산, 경남 지역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비도 비지만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센 태풍이에요. 네. 그래서 제주도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45km까지 그리고 남부지방도 한 100km 정도까지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걸로 예상되니까 피해 없도록 모쪼록 네,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내일 늦은 오후에 이제 대한해협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네요. 네. 오늘 코로나는 어느 정도 나왔죠? 코로나 소식으로 넘어가면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이 1,688명. 어제 같은 시간 대비 36명 많아요. 네. 근데 요거를 서울만 빼서 다시 보니까 625명인데 네. 동시간대 역대 최다더라고요. 그래요. 어제 서울 동시간대 역대 최다 605명이었는데 20명 더 늘어서 역대 네. 최다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심각한 게 최근 일주일간 학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89.4명이래요. 거의 190명 정도인데 요것도 또 역시 역대 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등교가 네, 많아지면서 등교 수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되게 좀 무서운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른들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바이러스 입장에서 안전한 숙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물론 이게 뭐 검증된 전문가의 얘기는 아니지만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지금 접종률이 1차 접종 같은 경우에 거의 70% 육박하고 있고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 지금 41.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영향이 정말 있는 건지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비수도권 이 확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걱정이다 이런 말씀 굉장히 여러 차례 사실 드렸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또 비수도권으로 가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수도권이 비율이 높아지니까 수도권도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아서 또 더 확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휴 앞두고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해서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을 이제 것 고향 같아서 찾는 분도 계시고 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항상 걱정되고 연휴 동안 이제 재확산 우려가 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부터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네. 코로나 백신 접종할 때 우리 자녀 백신 서로 힘들게 하시는데 네네. 자녀 백신이 내일부터는 2차 접종도 가능해집니다. 네. 2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백신을 맞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 이상
간격을 둬야 되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4주 이상 이제 접종 간격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녀 백신 이용해서도 2차 접종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2차 접종 예약한 건 이제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 취소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1차 접종 받았던 곳에 전혀 백신이 계속 안 나온다고 이제 애타하시지 마시고 1차 접종했던 곳 아니더라도 2차 접종 자녀 백신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잘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등교도 일수도 높아지고 좀 감염률이 높아지니까 걱정돼서 이제 전한 말씀이고요. 네. 예, 너무 또 댓글로 또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기자는 또 정론 집필해야 되는데 제가 또 추측성 기사를 말씀드렸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네, 볼까요? 짧게 다음 소식. 이거 제가 사실 저희 스낵인포에서도 한번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네, 네. 우주 여행 드디어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에서 어제 이제 오늘 우리 시간 아침이죠. 이제 민간인 우주 관광을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 네. 그 카르만선이라고 해서 고도 100km 이상 넘어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19일에 플로리다주로 돌아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 끝나서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기 윤효정 기자와 지영은 기자가 저희 자리에 앉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저랑 성지영 기자는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내일 윤효정 다음 주 기자와 아니고. 다음 주 목요일이군요. 다음 주는 방송이 없군요. 다음 주는 방송이 없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